개찰구를 통하지 않고 철책을 넘어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이 방은 한창 흥이 올라 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아니 왜 옛날 뉴스에서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는가요? 문제는 뭐냐면 창피하게 말리는 것도 나쁜 놈들 안 치는 거 아니야? 악마의 삶을 잘못된 성 관계형 가지고 특정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안녕하세요. 영상기자 이주호입니다. 네, 김희건입니다. 짧은 영상 잠깐 보실게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들어가 보면 사출기계 앞에는 우리나라 사람 대신에 외국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인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사장은 취재팀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피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3명과 이주 노동자 1명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장이 성폭행까지 했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점을 어떤 걸 혹시 좀 찾으셨나요? 한 화면에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나고 좀 더 근래에 보도된 영상에서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뉴스 영상에서의 모자이크 왜 가리나?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아니 왜 옛날 뉴스에서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참 지금 보기에는 좀 경우에 따라 웃기기도 한데 저 사람들의 초상권이나 인권은 없는 건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방송사도 얼마 없었고 뭐 시민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초상권을 왜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냥 사람들도 자기가 키면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한 세대예요. 옛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형 편집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자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을 구현해줄 사람들이 몇 명이 붙어서 그거를 한 컷을 모자이크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게 카메라 출동 MBC에서 이제 제작했던 카메라 출동이라는 뉴스의 한 코너인데요.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 화제가 되고 있는 옛날 카메라 출동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초상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보도 영상이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요즘 보도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블러를 치게 되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또 블러를 치지 않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사물을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식인데 이때는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전신마비를 당한 분 아버지의 인터뷰였는데 이 상황과 인터뷰 내용에 맞는 사물인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 인터뷰를 가렸던 모습이고 그쵸. 이제 단순히 이제 모자이크 하는 것 이상의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산모, 산후조리원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 산모의 인터뷰에서 아기 용품을 가지고 산모를 가렸던 적도 있고 또 조명을 이용해서 그 실루엣으로만 인터뷰를 표현하는 인터뷰를 가끔 사용할 때도 있어요.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원하는 방향과 각도의 조명을 설치하고 좀 정제된 효과를 개인적으로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의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뉴스 영상이었는데 앞모습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모자이크를 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치는 거고 나쁜 놈도 안 치는 거 아니야? 나쁜 놈 아니 뭐 좋은 분들도 안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때 달라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공인과 비공인의 기준인 것 같아요. 뭐 흔히 보면 뭐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혹은 연예인,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공인이라고 본다면 뭐 비공인은 그냥 일반 시민들인 거죠. 어떤 특정 사건의 그냥 일반 시민분, 어떤 사고의 피해자 이런 분들은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불러 없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길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분의 얼굴이 나가는 경우는 100이면 100 다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쵸.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 길거리 스케치 할 때는 최소한 특정 사람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거나 어떤 방송국에서 나를 찍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생각난 게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당신 얼굴이 방송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은 공개가 돼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판례나 어떤 상황들 혹은 선배들의 경험들을 대입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사회에서 용인이 되고 있구나. 또 한 가지 경우는 경찰에서 신상 공개의 처분을 내린 언론사들도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최근에 멤버방 관련된 뭐 조주빈, 문영욱 우리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를 해주는 건데요. 2가지 정도의 법이 해당이 된다고 해요.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다시 이거 편집해 주십시오. 2가지 편집 네가 하잖아. 네, 첫 번째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두 번째는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두 번째 처벌에 관한 특례법. 쳐다보지 마. 이게 뭐냐면 경찰에서 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기준이에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의거하면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범행 수단이 일단 정말 잔인하고 정말 사회에 중대한 피해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이미 충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신상이 공개돼야 되는데 국민의 알 권리 또 다른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입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 판단을 하기 전에 혹은 하지 않더라도 언론사가 자체 판단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데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SBS에서 N번방의 그 주범이었던 조주빈의 신상을 경찰이 신상 공개 판단을 하기 하루 전에 메인 뉴스에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었던. 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해가면서 초상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저희도 훨씬 더 보수적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할 수 있는 보도 영상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